하자. 자, 우리가 이제 뭘 지나왔어요? 그래프 지나왔고, 증가 감소를 통해서 극값을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지나왔고,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의 개형까지 했는데, 미분 왜 한다 그랬어? 그래프 그리려. 그래프 왜 배운다고 했어? 왜 배운다? 최대치수 구하라. 최대치수 구하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3차 함수가 있어. 위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그럼 특정 구간, A에서 B까지 중에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니?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양 경계값을 구해. 걔네들도 최대 치수의 후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극대나 극소가 있으면, 극대 있네? 극소 있네? 그럼 얘네들도 강력한 최대 치수 후보니까 극값도 구해.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최대 최소로 취하겠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양 경계의 값을 구합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거니까 극값과 양 끝점 그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걸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그냥 계속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열린 구간이면 양 끝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대입한 값과 4 대입한 값과 그 구간 사이에 극값이 있다면 걔네들로 제일 큰 값, 작은 값을 취하겠다. 자, 첫 번째 F-2입니다. 마이너스 16, 12, 24, 4, 28, 28. 자, 제로네요. F4의 값 64, 128, 44, 16, 48, 48 더하기 4. 자, 얼마인가요? 96이니까 32, 36입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가보자. 자, 도함수에서 우리는 뭘 찾자? 극대 극소를 어디에서 갖는지 찾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2일 때에 극대 극소가 있대. 근데 마이너스 1과 2가 지금 주어진 범위인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얘네를 다 확인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확인하고 2일 때도 확인을 해라. 자, 마이너스 1이면 마 2, 마 3, 플러스 12, 플러스 4는 16 빼기 5, 11. 자, 2 대입하면 8, 12, 24, 4, 24, 마이너스 16. 자, 그럼 누가 최대값? 36.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푼 건지 눈으로 이해는 되죠? 어려운 게 아니고 최대 최소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뭐 확인해라? 고민하지 말고 경계값 확인하는 겁니다. 2분의 1, 16분의 1, 8분의 1, 8, 4, 4분의 1. 아우, 값 구하기 귀찮다. 2번 F2 16 8 4 마이너스 2. 자, 이제 사이에 있나 확인. 극값 12x 3승 36x 제곱 24x는 12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구나. 그러면 x 빼기 1 빼기 2로 인수분해. 자, 그럼 극값의 후보가 0, 1, 2. 그러면 0, 1, 2는 2분의 1 이상 2 이하에 1과 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0 값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2는 경계값으로 구했다. 1만 더 추가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극값인 F1 값.
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라. 이거 조금 더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겠네. 자,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값, 요게 제일 큰 최대값, 요게 최소값. 이렇게 결론을 낸다. 주어진 구간 안에 그 값만 우리는 확인한다. 이해되지? 자, 간단한 최대 최소 구하기를 연습을 해봤어요. 자, 이제 미정계수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가 아주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29라면 A, B를 구해라. A하고 B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일단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야. 최대 최소의 경계부터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자. 2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 B 빼기 7A입니다. 다음 2를 대입하면 8A 4, 6에 24A 플러스 B입니다. B 빼기 16A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판단해봐. B랑 상관없이 A가 양수래. 그럼 A가 양수면 7A를 뺀 거랑 16A를 뺀 거랑 누가 더 큰 값이겠어? 덜 뺀 애가 더 크겠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둘 중에는 지금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이제 극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3AX제곱 마이너스 12AX는 자, 3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0 또는 4에서 얘가 극대와 극소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0하고 4가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볼 거니까 4 값은 또 이제 배제가 되고 우리는 0 값을 확인해 주면 된다. 세 번째, 극값인 F0은 B. 자,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세 개 중에. 요게 제일 크지. 뺀 게 없으니까. 요게 제일 작아. 그러면 제일 큰 값이 3이랬어. B가 3이야.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9랬어. B가 3이니까 3 빼기 16A는 마이너스 29야. 16A는 32야. 그래서 A는 2군요. B는 3이고요.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A, B 섞어서 최대 최소. 무난하죠? 여기까지 좀 할만할 겁니다. 아직은. 되시겠습니까? 지민아 되겠니? 안 돼?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의 실생활 예제. 식을 만들어서 푼다. 해석해서 푼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23번 한번 읽어봅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하면 생기는 이익이 다음이다.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이익이야. 그 이익이 최대니까 이 식의 최대가 되려면 원피스 몇 벌? 그 최대일 때의 X가 얼마니? 이런 질문인 거야. 해석될까? 주어진 식을 fx라고 하자. 최대가 될 때 x를 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극대나 극소에서 봐야겠지. 왜냐? 이렇게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에서면 양끝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 예제의 최대 최소는 거의 극대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극대 극소를 구해라. 자,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88x 플러스 1200 는 0 해야 되는데 자 3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극대 극소일 때 3으로 나눠지지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 나눠줘? 나눠지는구나. 이거 지금 200으로 봤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마이너스 400. 자, 곱해서 400 차이값 96.
몇과 몇이 있을까? 100과 4. 마플. x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4. 자, 위로 볼록이 됩니다. 자, 우리는 무슨 값 지금 찾으러 가고 있어? 극대가 되는 x. 자, 그러면 극대가 되는 x는 몇이다? 100이죠. 음수는 또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극대일 때의 x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A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T년을 팔 때 생기는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순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T가 얼마니?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2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X축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자, 이번에는 내가 식을 다 써야 돼요, 이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직사각형을 미지수로 써야겠지. 좀 이제 좌표가 필요합니다. 좌표를 설정할 때는 항상 일사분면 방향의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D점의 좌표를 편의상 T, 0이라고 하자. 그럼 A점의 좌표가 뭐겠니? T,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지. 자, 그러면 도형의 넓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다 나온 거야. 자, OD의 길이가 T니까 CD의 길이는 뭐가 된다? 2T가 되겠지? 여기에 가로입니다. 여기에 가로고요. 요 Y좌표가 그대로 세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인 넓이식이 바로 나옵니다. 넓이라고 하는 식을 FT라고 한다면 그건 가로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4t 3승 플러스 24t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뭐 구하면 된다고요? 극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요 식의 극대값.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24는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t가 풀마 루트 2일 때가 이 녀석의 극대 극소야. 자, 위로 볼록이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일 때. 자, 그러면 극대일 때는 루트 2일 때가 되겠죠? 그럼 최대 넓이는 뭐냐? f 루트 2다. 자, 그럼 루트 2 대입하면 요거 루트 2의 3승은 2 루트 2 마이너스 8 루트 2 24 곱하기 루트 2 24 루트 2. 정답은 16 루트 2가 최대 넓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됐어? 걔가 만약에 여러분들 서술형이나 수행평가라면 이때 이런 거 하나 꼭 붙여줘야 돼요. T라고 하는 좌표가 요 D의 좌표를 T라고 놨잖아. 그치? 그럼 T의 범위가 나와야 돼. T의 범위는 뭘까요? 원점에서 양수여야 되고 루트 6을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t 범위가 0초가 루트 6이에요.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t의 범위. 자, 다음 사다리꼴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Y축 대칭인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은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Y축 대칭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좌표가 이제 B의 좌표를 T,0 정도라고 하고, T,0이 아니구나. B 좌표는 3,0이군요. 자, 그러면 C 좌표가 뭐가 된다? 여기를 T,9-T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CD의 길이는 얼마인 거야? CD는. 자, 요거 2배니까 2T. 그 다음 AB의 길이는 6. 높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요 높이가 요 Y좌표니까 9-T제곱. 그다음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지? 그걸 미분해서 극대값을 찾아라.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B에 대한 선분 AB 길이의 최소. 그럼 A점의 좌표 뭐라고 두면 되겠어? T, T제곱이라고 두면 되겠지? 그러면 선분 AB는 루트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자,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게 최소여야 전체가 최소가 되니까 요 t에 관한 4차식이 최소인 걸 찾아서 그걸 루트 씌워주면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식을 그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라스트인가요? 자, 부피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16, 세로가 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기퉁이를 같은 길이인 한 변 x인 정사각형으로 잘라내고 남은 것으로 뚜껑 없는 직육면체를 만든다.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봤죠? 뚜껑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면 자, 요 점선으로 둘러싸인 이 직사각형이 요게 밑면이 될 것이고 나머지가 옆면이 될 것이고 뚜껑이 없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상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뚜껑이 없이 자,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이 될 거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를 만들자. 자, 가로의 길이가 전체가 16이었는데 x 두 개 빠지니까 자, 여기를 16 빼기 2x로. 그다음 세로의 길이가 6이었는데 그러면 6 두 개 빠지니까 6에서 x 두 개 빠지니까 얘가 6 빼기 2x로. 자, 그다음 이 뚜껑 없는 직육면체 높이는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부피. 직육면체의 부피를 fx라고 하자. 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2 빼서 3 빼기 x로. 여기서도 2 빼서 8 빼기 x로. 다시 한번 재배치하면 4 곱하기 x 곱하기 3 빼기 x 곱하기 8 빼기 x. 요게 부피의 식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전개를 할게요. 4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자, 이렇게 생긴 식을 fx라고 하면 자, f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1, 3 4, 6 4, 6 22 4, 6 6, 4 이렇게 하면 18, 4 됐네요. 자, 그러면 x 빼기 6 3x 빼기 4 아래로 볼록 언제 최대? x가 얼마일 때 최대? 3분의 4일 때 극대이자 극소 극대이자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은 f 3분의 4입니다. 여기다 3분의 4를 이제 대입해야 되니 4 곱하기 x 곱하기 3 빼기 x 곱하기 8 빼기 x 3분의 8 곱하기 3분의 9 빼기 4 5 곱하기 3분의 24 곱하기 빼기 4 20. 그러면 333 27분의 100 800 문제의 답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아리형님? 이거 더 커? 3분의 27분의 800 맞아? 아니, 3분의 4잖아. 아, 직면체 부피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구하면 끝난 건데 지금 최대 부피를 지금 구해버린 거예요. x만 구하라고 했다, 얘는. 근데 난 더했다, 바보같이. 아마 이제 251번도 여러분들 풀긴 좀 힘들 테니까 이걸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면. 자, 밑면 반지름 1이고 높이가 3인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한다.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 지금 원기둥의 반지름도 안 나오고 높이도 안 나왔죠. 그걸 리지스로 써야 되는 게 이 문제 난이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 단면을 갖고 와야 돼요. 단면. 이렇게. 그 단면을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요 정도의 단면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데 요 단면, 원기둥이 내접한 요 단면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게 원기둥의 반지름 되겠지. 요게. 그러면 여기가 원기둥의 높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더 가지고 올 정보가 뭐냐 하면 지금 요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3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 비율이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고 여기도 1대 3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R이면 여기가 3R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H하고 3R하고 더하면 몇이 나와? 3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H를 3-3R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문자 하나. 그래야 이 원기둥의 부피를 FR이라고 한다면 원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파이R 제곱 H가 부피인데 문자가 두 개면 미분을 못해요. 그래서 H 자리에 이걸 샥 대입해야 파이R 제곱 3-3R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R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얘를 이제 미분할 수 있다. 미분하면 R에 대해 미분하니까 여기 6파이R 9파이R 제곱이 되고, 자, 그러면 3파이R로 묶으면 이게 2-3R. 그러면 언제 최대? R은 0 또는 3분의 2니까 R이 3분의 2일 때 최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이 3분의 2인 걸 이렇게 대입하면 부피의 최대값이 나오겠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연습.